최소한 세계화에 성공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구가 정말 많은 인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인생 주식 코너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증권사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또 이제 노출이 된 종목인데, 어떤 종목인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고, 과연 이제 이 기업이 투자해 볼 만한지, 성장성이 좀 확보가 될 만한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여러분들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게임 기업인데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게임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이슈들도 많았고, 좀 뭐 소비자 관련해가지고도 이 정부 차원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또 툭 까놓고 얘기하자면 넥슨이었죠. 넥슨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문매를 맞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대표 게임 기업이었던 만큼 그런 뭐 유저들의 실망감이라든지 게임 업계에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인식이 나왔었습니다. 뭐 넥슨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리니지로 대두되는 NC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뭐 이때부터 해가지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 이렇다 할 만큼 뭐 고속성 주가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쫙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가 거의 58만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평균적으로 한 50만원에서 45만원 사이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지금 뭐 한 20만원 초반대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뭐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14만원까지도 주가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이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업종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타고 종목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게임 산업에 있어서 강국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게임 잘 만들고 PC방도 정말 많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고 게임 잘하는 민족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나가서도 좀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엔터 쪽, 이런 쪽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의료 뷰티 쪽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임도 좋아하고 또 게임 산업에도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고점을 찍다 보니까 여기에서 원래 사람이 좀 많이 고이면 썩잖아요. 그래서 게임 산업이 한번 좀 그 썩었던 부분이 이렇게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썩어도 준치라고, 그 정도 고일 정도로 산업이 이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돈이 되는 사업이었다라는 거를 좀 눈여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사실 그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부정적인 산업의 인식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많이 외면을 했는데, 여전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은 존재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블루홀이라는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상장할 때 크래프톤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하게 됐죠. 뭐 하는 기업이냐? 게임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니지가 유명하고, 넥슨 같은 경우에야 뭐 저의 나이대 분들은 다 아시는 뭐 바람의 나라, 아니면은 뭐 어둠의 전설, 뭐 메이플 스토리, 카트라이더, 테일즈 위버, 뭐 서든 어택, 던전 앤 파이터도 이제 넥슨에서 가져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만든 건 아닐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대부분의 RPG 게임을 뭐 넥슨, 그 다음에 뭐 NC소프트 뭐 이런 데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었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 배틀그라운드로 부각이 된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해외에서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최근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게임사에서 만든 게임들이 아니죠. 사실 게임을 정말 잘하고 뭐 스타크래프트부터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롤이라든지, 한국의 정말 유명한 프로게이머라고 한다면은 뭐 임요한 선수라든지 스타크래프트 쪽에서, 혹은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페이커 선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말 한국이 게임 잘하는 국가다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그 게임을 잘한다라고 유명해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의 이제 유명한 프로게이머는 또 아닙니다. 근데 이제 프로게이머, 정말 게임 잘하는 걸로는 유명하지만 게임을 잘 만드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 만드는 역량까지도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게임이 바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서 뭐 한국에서만 반짝 잘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지금 최근에는 인도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만큼 게임을 하나 잘 만들게 되면 그걸로 인한 생태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너지들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다.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배틀그라운드가 사실 게임이라는 게 출시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수명을 다해 가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넥슨 사태도 그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RPG라고 롤플레잉 게임들 있죠. 레벨을 올리고 사냥을 하는 이런 게임들은 게임 안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면 게임이 고이고 나중에는 이제 좀 유저들이 떠난다거나 뭐 더 이상 컨텐츠가 사라지고 이러면서 게임이 이제 좀 사라져가는 수순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레벨을 올리고 뭐 사냥을 하고 아이템을 맞추고 이런 게임이 아니라 뭐 전략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슈팅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계가 아니죠. 말 그대로 내가 시간을 갈아 넣어서 캐릭터를 강화하는 개념이 아닌 실력을 키워가지고 말 그대로 e스포츠라는 이름처럼 스포츠의 개념으로서 이제 다가가는 게임들은 정말 시간이 지나도 완성도만 높다면 계속해서 회자되면서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학창시절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정말 좋아했고 많이 했는데, 정말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 90년대 후반에 나온 게임, 97년도인가 나온 게임인데 스타크래프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한국 사람 중에. 이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벌써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뭐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게임이라는 거는 잘 만든 게임이 이렇게나 오랫동안 돈이 되고 사랑을 받는 게임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뭐 리그 오브 레전드가 좀 늦게 나오긴 했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 역시도 어떻습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정말 뜨거운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죠. 정말 스포츠라는 개념으로서 자리를 잡을 만한 그런 게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배틀그라운드도 그런 유형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뭐 과거에 이제 서든어택이라든지 다른 게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뭐 핵 문제라든지 버그 문제라든지 말 그대로 진짜 좀 관리만 잘한다면 계속 유지될 만한 것들이 관리를 못 해가지고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현재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잡고 있고, 그리고 세계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서든어택 같은 경우는 한국 게임이긴 하지만 솔직히 세계화에 성공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한국보다도 세계 시장에서 훨씬 더 매출이라든지 유저 수를 확보하는 게 많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세계화에 성공했다. 우물안 개구리에서 끝나지 않는 게임으로서 볼 수 있겠다. 뭐 약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지금 당장에 내세울 만한 그런 게임이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정도라는 거예요. 뭐 다양한 게임 라인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그런 과정을 그런 상황을 좀 인지하면서 한번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불안정한 상황, 뭐 솔직히 크래프톤 하면은 배틀그라운드 말고 딱히 떠오르는 게임이 없다라는 점, 요거를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작 파이프라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틀그라운드 말고도 다른 게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뭐 장르도 방탈출이니 전략 디펜스니 탑다운 슈터니 전략이니 RPG니 뭐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개발 스튜디오 자체도 굉장히 많아요. 뭐 오만랩, 오민랩, 뭐 라이징 왕스, 언노운 월즈, 블루홀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거죠. 크래프톤의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펍지 스튜디오 마찬가지죠. 여기 크래프톤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신작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지 이게 성공할까? 사실 게임이라는 거 산업 자체가 워낙에 이제 자본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하나 겨우 성공하면 진짜 다행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주목해볼 만한 파이프라인만 우리가 좀 추려서 보자면은 올해 이제 2024년에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다크앤다크 모바일 버전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인조이라는 이거는 뭐 솔직히 제가 봤을 때 AI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인생을 뭐 대신 산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장르의 게임 자체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AI 기반으로 해서 약간 좀 도전적인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바로 성공할까는 좀 싶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딩컨 모바일 같은 경우에 이제 나올 거를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블랙버짓, 그 다음에 서브너티카 2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크앤다크 모바일이랑 블랙버짓이 좀 그나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이 펍지의 건플레이를 계승하는 그리고 강화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성공시켜 본 상황에서 펍지가 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성공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게임이라 블랙버짓이 그나마 좀 더 기대가 되는 게임이고, 그다음에 다크앤다크 모바일 같은 경우에 스팀에서도 이미 뭐 1등을 먹었던 게임을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한 거라, 이미 성공한 버전을 휴대폰 버전으로 이제 출시하는 거라 어느 정도 성공이 좀 뭐 무조건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판을 까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깔고 가는 게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사실 리니지 같은 경우에 PC에서 워낙에 잘 나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리니지를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했을 때도 뭐 돈은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게임이 뭐 재밌고 어쩌고를 떠나서 돈은 진짜 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크앤다커나 이제 블랙버짓 같은 경우에도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게임사들이 돈을 버는 구조로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컨드 파티 퍼블리싱을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컨드 파티라고 하면은 퍼스트 파티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좀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컨드 파티니 퍼스트 파티니 이런 게 뭐냐, 뭐 세컨드는 두 번째고 뭐 퍼스트는 첫 번째잖아요. 이 퍼스트 파티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 게임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펍지에서, 블루홀에서 지금 이 크래프톤에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IP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모바일 게임도 출시하고 PC 게임도 계속해서 해가지고 돈을 벌듯이, 이게 이제 퍼스트 파티입니다. 근데 세컨드 파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그걸 유통해와가지고 뭐 퍼블리싱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IP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다양화된 게임을 선보이고, 그리고 출시를 앞당기는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뭐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인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이점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뭐 엔터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뭐 방탄소년단 이렇게 하이브 쪽에서도 이제 게임 사업을 하면서 이 외부 개발사의 IP를 확보하고 이 세컨드 파티 퍼블리싱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고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요런 이제 10건 정도의 세컨드 파티 퍼블리싱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또 지분 투자도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이 게임들의 투자도 진행하기 때문에 회사들에도 여기에서 오는 또 수익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윈윈 전략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사업 전략이라 뭐 최근 사업 트렌드를 잘 계승하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에서 전개하고 있는 서비스 게임 라인업을 보시게 되면 뭐 펍지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게임들이 있고, 뭐 테라라든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 PC 버전, 콘솔 버전, 뭐 그 각 국가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라이징 웡스 드림모션에서 나오고 있는 게임들도 존재하죠. 언노운 월즈, 뭐 서브노티카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보유하고 있는 스튜디오 현황입니다. 뭐 개발사들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뭐 펍지 스튜디오, 블루 스튜디오가 가장 대표적이고, 라이징 웡스랑 드림모션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미국 기업들도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스웨덴, 캐나다, 체코 이런 쪽에 이제 스튜디오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블랙버짓, 펍지에서 만들고 있는 거, 뭐 펍지에서 잘하고 있는 그 슈팅 건 게임으로 해가지고 신작이 또 출시될 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배틀그라운드만으로도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 이후에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는 봐야 되겠지만, 배틀그라운드만으로도 저는 지금 상당히 투자해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투자 금액 이제 100만 원 단위인데, 여기 이제 한 8천억 정도 투자가 이제 들어간 상황이고요. 언노운 월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미국 기업이죠. 여기 이제 한 8천억 정도 상당히 큰 규모로 이제 좀 투자가 진행된 상황이고, 뭐 200억 정도 원스토어 정도 투자가 진행됐고, 그 다음에 PCF 그룹 여기에 이제 422억 요 정도 이제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투자는 요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플레이긱 여기 이제 미국 기업 여기에도 이제 투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분 투자를 통해서 내가 혼자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잘 되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 그 다음에 다른 게임 기업에도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좀 발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최근 게임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IP도 확보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상당합니다. 여기 지금 야 지금 뭐 투자 잘했어요. 요새 뭐 젠틀몬스터니 뭐니 해가지고 요새 사업 좀 해서 돈 좀 만졌다 하는 기업들이 성수동에다가 다 부동산 사고 있잖아요. 워낙에 돈 되는 동네다 보니까 성수동에만 해도 지금 어때요? 예, 토지부터 해서 건물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만 합산해도 이게 10억 원 단위니까 35억짜리 건물 20년도에 하나 가지고 가고 65억, 17억, 290억, 64억, 240억. 이거 합쳐도 뭐 300억, 500억, 600억, 한 700억 정도 부동산 가치가 현재 평가받고 있는 게 크래프톤의 현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아주 잘 해놨어요 지금. 솔직히 이런 700억의 부동산 자산 가치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뭐 드러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재무상에 이제 반영되지 않는 그런 이제 자산들도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보면은 시총은 더 크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플랫폼별로 따졌을 때 모바일 매출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의 65% 정도. 그 다음 이제 뭐 온라인 PC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 콘솔. 성장하는 거 역시도 지금 대부분이 모바일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보시게 되면 한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만든 게임인데 한국에서는 매출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아시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이 아시아다. 매출 비중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랑 인도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나름 이제 선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인도 시장인데 원래는 이제 좀 그 성수기 비수기를 좀 탔어요. 계절적으로 매출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게 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 쪽에서 워낙에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제 계절성이 상당히 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인도 모바일 게임 시장이 지금 슈팅, 전략, 카지노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는데 슈팅이 1등이죠. 배틀그라운드가 슈팅 게임인데 이게 1등입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게임 시간을 따져보면 인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국, 미국, 한국은 어때요? 한국 애들 뭐 게임 너무 많이 한다 하지만 일단 사람도 없거니와 총 게임 시간 따져보면은 이 규모 자체가 인도나 중국, 미국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국가 자체가 워낙에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이 아무리 열심히 게임을 해도 인도, 중국, 미국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뭐 프로게이머 이런 애들 많이 나올지 몰라도 절대적인 게임 시간으로 따졌을 때 그 파급력이나 트래픽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이런 인구가 많은 국가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꼭 게임을 좋아한다라는 그건 없는데 일단 중국이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발달이 되어 있고 인도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국가예요. 뭐 그래서 지금 인도와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에서 주요 슈팅 게임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를 따졌을 때 거의 1등, 2등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2등으로 자리 잡고 있죠. 콜 오브 듀티도 슈팅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건 7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등 했다, 2등 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인도에서 굉장히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슈팅 게임이 바로 배틀그라운드다. 인도에서 잘 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C 배틀그라운드 매출 추이를 보시게 되면 뭐 쭉 좀 우상향하는 추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BGMI 재출시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모바일 버전 배틀그라운드 약자가 B지고 모바일이 M입니다. 그리고 I가 인디아예요.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 인도에 출시한 게 이게 잠깐 이때 출시가 안 됐었어요. 막혔었어요. 이게 뭐 중국에서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뭐 있기도 했었고 이게 좀 말하자면 좀 복잡한데 결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해결을 해가지고 인도 쪽에서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출시가 정지가 됐었는데 다시 재출시를 했고 재출시를 하면서 이제 또 트래픽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주요 국가 배틀그라운드 매출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인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냥 천상계에 있습니다. 매출을 지금 인도가 아주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이랑 미국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고 화평정영이 이제 중국에서 출시하는 배틀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중국, 미국, 그 다음에 인도, 한국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인도가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팀에서 배틀그라운드 트래픽을 보시게 되면 무료화를 선언하고 나서부터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론도라고 이번에 업데이트도 한번 했거든요. 배틀그라운드가 맵도 신규 맵을 출시했기 때문에 거기서 트래픽이 한번 확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까지도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맵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형 맵 론도가 출시되면서 배틀그라운드가 한번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유저들이 다시 많이 돌아오기도 했고. 그러면서 배틀그라운드가 확 떡상을 했는데 이 재무적으로 보더라도 아까 전에 제가 뭐 거의 700억 가까이 뭐 대충 계산한 거지만 부동산 가치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현금도 엄청납니다. 뭐 부동산 700억? 게임도 안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유동금융자산이 이게 억 단위입니다. 2조 4,700억이 현금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현금, 유동금융자산은 진짜 현금성 자산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진짜 현금입니다. 이게 한 7천억 정도 있어요. 보통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현금으로 칩니다. 그럼 이거 어느 정도 돼요? 3조 1천억 정도 돼요. 현금이 3조 1천억이 있어요. 그냥 회사 안에 그냥 그 쟁여놓고 있는 현금이 3조 1천억이라는 거예요.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대단하죠? 지금 뭐 지분 투자한 거나 아니면은 지금 부동산 가치나 부동산까지 합치면 3,800억. 매출 채권. 제가 이거 매출 채권 같은 게 진짜 저는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매출 채권이라는 거 재수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저는 이거 거의 한 50% 감가시켜가지고 봅니다. 그럼 이거 가치가 한 3,500억 정도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은 할인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갖고 있는 돈이 3조 1천억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가치는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솔직히 부동산이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 자산이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깎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수동 떨어져 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그럼 이거 부동산에 700억에다가 지금 이거 뭐야 매출 채권 아주 보수적으로 3,500억이라고 평가하고 현금 3,100억 합치면은 아니 3조 1천억 합치면은 이거 1조 되니까 4조 1,500억 정도 돼요. 이것만 합쳐도 그냥 대충 그냥 다 계산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지분 투자한 것까지 합치면은 더 많습니다. 세컨드 파티 뭐 이런 거 투자한 거랑 다 합치면은 지분 투자한 거는 더 크고 요거만 해도 4조 1,5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상당하죠? 이게 지금 요 정도 재산이 4조 1,500억 정도 되는데 뭐 지분 투자한 것까지 하면 더 되겠죠. 뭐 5조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시총이 지금 10조 초반입니다. 11조 정도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벌고 있는 돈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죠. 얘가 지금 이렇게 좀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2019년도만 하더라도 순이익이 2,800억 정도 하고 매출은 1조 정도였는데 일단 배틀그라운드만 해도 돈을 너무 잘 벌어요. 얘네는 1조 6천억, 1조 8천억, 1조 9천억, 2조 1천억, 2조 4천억, 2조 5천억. 돈을 너무 잘 벌어요. 영업이익이 지금 뭐 이제 7, 8천억, 이제 뭐 9천억. 지금 거의 한 8천억에서 9천억 혹은 뭐 1조 단위를 왔다 갔다 할 걸로 기대가 되거든요. 순이익도 이제 뭐 6천억, 7천억, 이제 8천억 단위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이익이 8천억인데 이거 PER 보통 이제 게임사 15배 산정한다. 뭐 제가 맨날 10배라고 그러는데 게임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현금도 있고 지분 투자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도 있고 이런 거 따졌을 때 순이익 이거 뭐 한 10배로 따져도 8천억이잖아요. 그럼 8천억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뭐 부동산, 채권 이런 거 다 현금 감안하면은 10조 초반, 한 11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형의 가치 있죠? IP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엔터 사업이라고 하면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무형의 자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조금 더 제조업보다도 고평가되는 게 있어요. 뭐 인적 자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SM이라고 예를 들면 뭐 에스파라든지 슈퍼주니어라든지 동방신기 이게 지금 당장에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동방신기라는 슈퍼주니어라는 혹은 뭐 소녀시대라는 그 인적 가치를 다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벌어오는 돈에서 추가적으로 더 시총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약바이오의 파이프라인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게임 산업도 그렇습니다.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게임의 IP의 가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바이오로 치면은 뭐 같은 거예요? 파이프라인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상 제조업처럼 딱 PER을 10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평가를 척도를 계산한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과하게 저평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한 13배 정도 뭐 요 정도 13.8배 정도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11조니까.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이제 벌고 있는 돈을 생각해봐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얘가 부채 비율이 15% 정도 16%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부채 비율 15%는 뭐라고요?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 자산만 해도 뭐 이제 6조 8조 왔다 갔다 하는데 부채가 1조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나 보수적으로 지금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타 기업들 IP라든지 세컨드 파티 그리고 지분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현금이라든지 이런 걸 쟁여놓고 있는데도 부채 비율이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안정적으로 기업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배틀그라운드가 사실 정말 잘 만든 게임으로서 뭐 과거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뭐 1, 2년 가고 마무리되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성을 띠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가치를 과연 10조로 따진다는 게 말이 될까? 라이엇의 가치를 과연 그 만든 데가 라이엇이거든요. 라이엇의 가치를 과연 10조로 따지는 게 말이 될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배틀그라운드가 정말 그 정도 파급력까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완전 롤급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세계화에 성공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뭐 한국, 일본, 특히나 이제 인구가 정말 많은 인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25만 원을 돌파하면서부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한국의 게임 산업이 과거에 이제 뭐 NC소프트라든지 이런 데랑 비교해 봤을 때 크래프톤의 10조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4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NC소프트가 정말 전성기로 이렇게 뭐 100만 원, 104만 원 막 이렇게 갈 때가 있었잖아요. 요 정도까지도 이제 막 올라가고 이랬었단 말이죠. 지금이 뭐 한 20만 원에서 뭐 5배니까 그럼 한 20조 정도까지 갔었던 거잖아요. NC소프트도. 충분히 저는 지금 NC소프트랑 비교하면 크래프톤이 NC소프트보다야 크래프톤이 낫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NC소프트랑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NC소프트는 지금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있지 않아요. 전성기 때 정말 많이 벌었을 때도 NC소프트가 정말 많이 벌었냐? 순이익을 보시게 되면 진짜 역사적으로 정말 많이 벌었을 때가 뭐 5천억, 6천억 좀 안 될 때입니다.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정말 많이 벌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 단기 순이익이 8천억 막 1조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 기업이 지금 NC소프트 전성기 때 20조도 못 간다? 지금 NC소프트 전성기 때의 순이익의 2배 정도를 지금 뽑아내려고 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뭐 말이 안 되죠. 충분히 순이익 이제 9천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20조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 뭐 3, 40조 정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크래프톤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고, 게임 관련된 이런 업황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자리 잡았지만 원래 우리나라는 게임 산업이 강력했고 거기에서 또 이제 득을 보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넷마블이라든지 넥슨이라든지 NC소프트 정말 투자에 범칙한 아주 훌륭한 기업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안 좋은 시장 분위기에서 많이 좀 주가가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잘 이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게임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핵심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작 게임들도 올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크앤다크 모바일 버전과 요 블랙버지 요거를 이제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어서, 저게 설사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배틀그라운드 가치만으로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라 저는 크래프톤 꼭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한 35만 원 위로 단기적인 목표가를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5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가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5만 원 하단 구간을 잡고 분할 매집을 해가지고 35만 원 위로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충분히 크래프톤 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투자에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고요. 좋아요와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